네, 안녕하세요. 가장 졸립고 나른한 2시 30분 세션을 맡은 모비데이지의 김필재입니다. 저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리크루팅이 크리에이티브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 30분 동안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을 제가 생각해내고 나서 번뜩 머릿속에 떠오른 그 영화가 지금 보시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게 198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나 삼촌들이 매우 재밌게 봤던 영화고 그래서 저한테도 인상에 좀 남아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좀 신선해서 저희 회사 팀원들한테 야, 이 영화 포스터 쓰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평균 연령 29세인 저희 회사의 팀원들은 이 영화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뺄까? 그냥 놔둘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놔두고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상당수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것 같아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 줄거리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리와 셀리가 서로 다른 이성관을 가지고 있어요. 해리라는 남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셀리라는 여자는 남자와 친구 사이에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다른 이성관과 연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함께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연인이 돼서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케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케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리크루팅을 오늘 여기에서 왜 얘기하지? 나랑 채용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 업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세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 모비데이즈라는 회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비인터치라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비인터치는 그 좋은 마케터를 뽑아서 그 회사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 회사와 나는 나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나한테 더 잘 맞는 회사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 마케터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기업과 마케터의 가장 아름다운 연결이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는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장 성공적인 연결, 어떨 때는 가장 효과적인 연결. 근데 오늘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포스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이 아름다운 연결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리크루팅과 크리에이팅이 접목이 되었을 때 리크루팅의 크리에이티브가 얹혀졌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짧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의 대표님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마케팅 조직을 총괄하는 이사님, 혹은 전무님, 상무님, 팀장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절반 이상은 그런 직책을 가지신 분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마케터를 채용하는 혹은 다른 조직의 인력들을 채용하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굳이 저한테 대답해 주실 필요는 없으니까 속으로 막 생각하셨을 텐데 채용이야 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지, 혹은 우리 HR에서 채용은 담당하고 있어요, 팀장이 면접 알아서 보고 알아서 뽑아요, 그런 생각들 하시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대표나 혹은 HR 조직이나 팀장에서 직원 채용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반대로 하나의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직원 채용이 잘 안 됐을 때 가장 힘든 건 누군가요? 대표인가요? 내 옆에 동료 지금 빈자리 있는데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HR이 더 힘든가요? 아니면 팀장도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만큼 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제대로 뽑히지 않으면 가장 힘든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일 겁니다. 바로 너님이 가장 힘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에서는 항상 괴리감이 생깁니다. 늘 모든 조직과 모든 회사에서는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그 고통을 팀장이나 HR 담당자나 대표님들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장점 혹은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좀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좀 더 좋은 사람들을 우리 팀으로 끌어와서 나의 행복, 직장 생활에서 행복을 높일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크리에이티브가 가미된 채용 공고들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회사에 본인들의 회사의 채용 공고문을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팀원을 뽑는 채용 공고문을 직접 읽어보신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여기 한 2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본 걸로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 물론 마음속으로 손 들었지만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면 한 20-30%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회사의 채용 공고문을 꼭 한 번씩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몇 가지 제가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채용 공고들을 사례를 가져왔는데 좀 보실까요? 한 2년 전에 매우 유행했던 잘 알려졌던 어느 회사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마케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문은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보셨더라도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의 채용 공고문인지 혹시 유추가 되시나요? 보이죠? 냄새 나는 면접. 그런데 그 냄새에 러쉬라는 브랜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2년 전에 경력직과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면서 사용했던 채용 공고문입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이 채용 공고문에 잘 녹여냈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면접을 볼 수 있다라는 그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혹은 채용 문화 그런 것들로 이 구직자들, 마케터 분들한테 매우 큰 어필을 했어요. 보시면 주말도 괜찮다, 부담 없이 와라, 새벽도 나는 괜찮아, 24시간 너의 면접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 점심시간에 와도 돼. 이런 멘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이 채용 공고문을 본 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되게 이 구직자, 지원자들을 배려해주는 회사구나, 되게 유연한 회사구나, 그런 이미지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채용 공고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광고판,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실물로는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니까. 인터넷에서 보신 분? 분명 있으실 텐데. 제가 손 드신 분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다들 안 들어주셔서. 보시면 first 10 digit prime found in consecutive digits of E 해서 이 E라는 게 오일러 수라는 거래요. 그래서 오일러 수의 소수점에서 10개 첫 번째 나오는 10개의 소수점 이런 광고판이 15년 전, 그러니까 2004년에 캘리포니아의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고속도로에 여러 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이 광고판이 도대체 저게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저걸 그대로 사진을 찍거나 혹은 노트에 적어서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봤다고 해요. 근데 인터넷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내용들은 뭔가 내가 수식을 실제로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돌려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이 왕성하신 분, 뭔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저걸 답을 찾아내, 내가 스스로 수식을 만들어서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그 주소를 인터넷 창에 다시 넣었더니 Congratulation이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의 링크가 있었답니다. 또 하나의 링크가 있었는데 그 링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고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오일러 수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어야지만 그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번의 그 과정을 모두 거쳐서 자신의 그 호기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링크에 접속을 했고 패스워드에 기입했더니 도착한 랜딩 페이지는 구글의 채용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이 채용 광고를 보고 그 답을 맞추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채용 페이지였다고 하고요. 2004년에서 2005년, 그러니까 2년 동안 구글에서는 1만 5천 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당시에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의 채용 공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구글은 단순히 뭔가 수식을 잘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스마트하고 언변이 좋고 단순히 그런 똑똑한 사람을 뽑기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조건값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했던 그 니즈가 이 채용 공고문에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흔히 이제 광고 마케팅을 할 때 생각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꼭 외국계라서 혹은 이렇게 구글처럼 큰 기업이라서 이런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스타트업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2년 전이죠. 2017년도에 슬로그업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램 이 개발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너무나 작은 회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이라서 채용 공고를 올려도 반응이 없고 또 주변에 뭐 소개를 요청해도 지원자가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너무 소개상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좀 눈에 띄는 독특한 채용 공고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의견을 내서 그 대표님 두 분께서 같이 독특한 채용 공고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채용 공고였냐면 이렇습니다. 북산 같은 스타트업에서 강백호 같은 개발자 찾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케터 분들이시라서 이 당시에 이 개발자를 뽑는 이 채용 공고를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개발자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이 스타트업 채용 공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때 채용 사이트에 올려진 공고문을 보면 다른 회사들, 물론 제가 블랭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회사들의 채용 공고문과는 확연히 다른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이 페이지에서 저 슬로그업의 채용 공고를 봤다면 한 번쯤은 클릭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슬램덩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뭔가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내용이 더 감동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육성으로 읽어야 그 감동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누구에게나 팀이 필요합니다. 마음 맞는 팀이 필요합니다. 만약 북산을 만나지 않았다면 강백호의 인생은 한낱 철모르는 양아치로 끝났을 겁니다. 중략하고 부족한 실력을 근성으로 이겨내는 강백호, 묵묵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최치수, 실력으로 꿀리는 건 절대 못하는 용납 못하는 서태웅, 정대만, 송태섭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의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상세한 채용 공고를 보면 강백호 전형과 서태웅 전형 이렇게 나눠놨어요. 강백호 전형은 불타는 열정과 똘끼급 정신으로 도전 정신으로 충만하신 분, 이렇게 신입을 뽑는 형태의 전형이고요. 서태웅 전형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개발 실력이라 자부하시는 분,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두가 나를 찾는 분위기에 익숙하신 그런 분. 근데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고 오만하지만 그럴만해서 겁나 쿨해 보이는 슈퍼 개발자에 접근하신 분. 그래서 이 서태웅 전형은 그 경력직에 충분한 경력을 가지신 개발자를 뽑는 이렇게 두 개의 전형으로 채용 공고문을 올렸다고 해요. 반응은 과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채용 공고문을 업로드한 지 40분 만에 어느 한 개발자로부터 면접을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그날 저녁에는 이메일함에 수십 통의 지원 서류가 들어왔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 서류가 아니고 그 지원자들도 뭔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지원자들은 저기 있지도 않은 전형을 만들어서 제가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정대만 전형, 송태섭 전형, 심지어는 최소연 전형, 안경 선배 전형까지 되게 독특한 형태의 다양한 종류의 지원 서류들이 들어왔고 결국 그 중에서 이 회사와 잘 맞는 두 분의 개발자를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이 회사는 지금 골든엑스라는 이제 마케팅 대행사인데 골든엑스에서도 대표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이 마케터 채용이 잘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눈에 띄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마케터들의 관심을 끄는 채용 공고문을 만든 건데요. 제목부터가 평범하지 않죠. 적당한 인재 공개 수배. 마케팅이 뭔지 좀 아는 젊은 기업 골든엑스에서 기발한 생각과 능력을 가진 적당한 인재를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이제 재밌는 그 이미지들과 또 그 안에 보면 또 이렇게 유쾌한 뭔가 좀 4차원적인 멘트들이 막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문을 본 마케터라면 그 마케터가 본인이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마케터인데 이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업력이 짧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회사다 보니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알리기로 했다. 이런 마음으로 저 채용 공고문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 훨씬 좋은 지원자들이 많은 지원자들이 이 회사에 지원해서 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늘 하시는 일 아닌가요? 물론 그 대상이 채용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고객이 대상이지만 아마도 늘상 컴퓨터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일 겁니다. 최근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동영상으로 채용 공고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 소개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 SBA, 저희는 흔히 이제 스바라고 부르는데 그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019년도에 그 좋은 일터 기업, 좋은 일터 컨텐츠 공모전
좋은 일터 소개 컨텐츠 공모전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에서 영상 부문 대상을 받은 회사인데요.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낯이 익지 않은 좀 낯설은 그런 회사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 유쾌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서 나중에 채용 공고문을 보시거나 회사를 찾아볼 때 한 번쯤은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분이 대표님이세요. 네, 부대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 자매분들은 최고의 시스템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뒤에 한 1분 정도 영상이 더 있는데 뒷부분까지 보면 이제 좀 지루해져서 제가 끊었습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유튜브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트렌드니까 이런 B급 느낌의 감성, B급 감성의 이런 영상들 사실 뭐 앞에서 소개받으신 여러 종합광고대행사에서 만드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캠페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직원들끼리 혹은 팀원들끼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마케팅적 실력, 크리에이티브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이 정도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채용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는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말씀드리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여러분들 그 마케터 그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내가 진짜로 오너도 아닌데 내가 HR 담당자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뭐 팀장님한테 용기를 내어서 우리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팀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은 그냥 너 하던 일이나 잘해. HR한테 얘기를 하면 HR은 어쩌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던 일이나 하세요.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채용 공고문을 한 번이라도 봐주십사 하는 것은 저렇게 큰 공을 들이지 않더라도 작은 워딩만 몇 개 바꿔도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자플래닛 채용 공고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참석했던 HR 세미나에서 이 자플래닛의 황희승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 그 회사의 사례입니다. 자플래닛에서 이 채용 전제형 인턴을 뽑는데 저런 제목으로 자플래닛 GA 총무 채용 전제형 인턴 이렇게 채용 공고문을 올렸다고 해요. 그때 10일 동안 저 채용 공고문을 노출시켰는데 지원자 수는 28명이었고 그 중에 서류가 합격된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6명은 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 2명도 결국에는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 너무나 저 포지션이 채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자플래닛에서 채용 공고문을 바꿨는데 제목만 바꿨다고 해요. 이렇게요.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채용 전제형 인턴 채용해서 미래의 동네 이장님, 자플래닛 총무 인턴 이렇게 제목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겨우 3일간 노출했을 뿐인데 그 전 채용 공고를 10일간 노출했을 때만큼의 지원자가 생겼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서류 합격자가 20명이나 됐다고 해요. 27명 중에 20명이나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맨날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광고 배너에 카피라이팅 바꾸는 것, 좀 더 재밌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워딩을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 지금 우리 팀에 사람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다,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꼭 여러분이 그 회사에 있는 채용 공고문을 한번 보시고 이게 과연 그 지원자들한테 어필이 되는 채용 공고문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뿐만이 아니고 그 채용 공고문의 내용에도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1년이라 쓰고 3년이라 읽을 수 있는 경험치 제공. 저희 모비데이즈,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모비데이즈 회사 채용 공고문에 꼭 들어가는 멘트인데, 저 같은 이 좀 단연차의 경력직은 이 문구를 보고 좀 주저했어요. 아, 이 회사 되게 힘든 회사구나. 되게 야근 많겠구나. 그 스타트업에 가면 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말인가? 그래서 저는 되게 주저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와서 이 젊은 뭐 2년차, 3년차 이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멘트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모비데이즈라는 회사는 물론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좀 어리고 젊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습력이 강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이런 워딩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치킨집을 차릴지도 모른다면 배달의 민족에서 일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요즘도 그렇지만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커리어 테크의 최종 종착지가 치킨집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어쩌면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좀 더 이목을 끌고 그 사람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저희 모비인터치에 그 채용 지원 의뢰를 주시는 고객사들이 있는데, 그 고객사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기가 좀 어려워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몇 개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요. 그 지원자들, 후보자들한테 어느 회사에 이제 지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면서, 보통 스타트업은 안정성이 부족할 거다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13년차 스타트업, 사업 안정성 이러한 것들을 그 채용 공고문에 박아준다거나, 아니면 A들, 아까 계속 소개받으셨던 이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시는 A분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그 광고주들, 광고주 캠페인이 얼만큼 큰 광고주의 캠페인인가가 본인들의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안할 때는 뭐 어느 계열사, 어떤 대행사에서 대형 광고주의 경력을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필을 하고요. 뭐 또 이 어떤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핵심 주력 제품이 그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실제로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지션을 제안 드릴 때 들어는 봤나? 댕댕이 보험,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주력 상품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분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채용 공고문에 우리 팀원들 뽑을 때, 혹은 우리 그 회사의 직원들을 뽑을 때 채용 공고문에 어떠한 워딩을 쓸 것인가,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멘트를 넣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 그러한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팀원들을 뽑는 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리크루팅과 크리에이티브가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의 사례들을 다 공유 드렸어요. 그래서 좀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요. 리크루팅이 나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채용과는 전혀 무관해,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크루팅의 회사의 채용 제도와 채용 프로세스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조금만 가미시켜도 그 회사도 좋아지지만 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함께 견인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렸죠. 이 질문 드렸죠. 직원 채용이 잘 안 되면 누가 가장 힘든가요? 이 질문에서 이 세션 마지막에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직원 채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쩌면 여기 계시는 마케터 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그 회사의 채용 제도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로요. 아시죠? 원피스 보시면 루피가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좋은 인재들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목소리는 저와 다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마인드로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와 혹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회사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도저도 다 힘들다 싶으면 그냥 저한테 모비인터치에 연락 주시면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 슬로건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마케터는 모비인터치에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네, 사실
아, 그렇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원인을 제외하고 아름다운 연결을 위해 모비인터치만의 전략이 있나요? 인재 발굴, 매출률, 공대 등을 위한 전략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특별한 전략이 아니고요. 우리 그 모비인터치라는 비즈니스의 가장 베이직한 프린시플입니다. 뭐냐면 저희는 인재를 매칭시켜주는 게 다양한 직무의 인재를 매칭시켜주는 게 아니고 마케터만을 매칭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 모비데이즈가 가지고 있는 이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마케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인재 추천 서비스 혹은 그런 잡 포탈에서는 할 수 없는 마케팅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회사에서 채용하고 싶어 하는 그 인재상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 그 마케터의 니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비즈니스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마케팅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마케터들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이해도, 그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저희 모비인터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또 전략이자 베이직한 비즈니스 프린시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업관계자 하나만 더 할게요. 크리에이티브 강의는 채용으로 좋은 동료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채용 홍보에서 느껴지는 회사 분위기가 현실과 크게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채용 빠른 이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갭을 조명하더라도 지원자 자체가 막혀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모비인터치라는 서비스는 구직자의 그런 입장도 보여주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해결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회사의 솔직한 모습을 내가 그 지원자들한테 혹은 아직 지원하지 않은 후보자들한테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은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가 되게 워라밸이 좋은 회사라고 느끼지만 똑같이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워라밸이 되게 안 좋은 회사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 회사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고 있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을 지원자들 혹은 후보자들한테 전달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성, 실제로 몇 년 뒤에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는 성장할 것이고 또 우리 대표님은 우리 회사의 임원진들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지원자분들께서 물론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외국계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스타트업 안에서 움직이실 때는 연봉 수준이나 또 일 많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어느 회사를 가나 일 많은 거 알고 어느 회사를 가나 또라이들이 있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렇다면 모든 게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 비전이 나에게 맞냐 그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요. 조금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아까도 소개시켜드린 잡플래닛에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구직자들이 그 잡플래닛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거고 보시면 그 잡플래닛에서 나온 네거티브한 피드백들이 과연 우리 회사의 진짜 네거티브한 피드백인가 아니면 그 특정 누군가에게 의해서만 느껴지는 피드백인가를 가려내서 정말 특정 누군가에게만 느껴지는 피드백이라면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한 한편으로는 모두가 공감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그러면 조직 문화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걸 또 외부적으로 어필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구직자 입장에서도 그 네거티브 피드백들을 보면서 이 피드백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피드백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연봉만 많이 주면 밤새서 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라면 그 네거티브 피드백 중에 야근 많다, 힘들다, 일 많다 이런 피드백들은 나한테 필요 없는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연봉 많이 준다더라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그 회사는 정말 나한테 잘 맞는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피드백, 나한테 맞지 않는 피드백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직하실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 채용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